안녕하세요. 아이엠머니 주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STO에 관련된 영상에 이어서 2탄입니다. 2탄 명확한 규제 속에 급부상할 테마와 종목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지난 영상 있죠. 6월 28일에 올라갔던 34조 원 시장이 열린다. STO 관련 프로젝트, 레이븐, 신세틱스, 폴리메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이어서 STO 관련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다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큰 뉴스의 큰 틀이죠.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이런 규제라고 하는 흐름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와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이죠. 금융당국은 STO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관련 기사들이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온 기사를 보면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앞다투어 STO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당국은 STO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관련 기사들이 최근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온 기사를 보면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앞다투어 STO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도에 되면 STO 시장이 무려 367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도 보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보고서에 나와 있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판이 커지고 있죠. 판 커진 STO 시장, 선점 총력, 은행권과 대규모 증권사들 규모의 전쟁을 펼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TO 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와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은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분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지난 영상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STO는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IPO는 주식시장에서 증권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증권회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IPO는 상장하기가 어렵고 다른 방법인 ICO는 투자 대상들이 백서 혹은 아이디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2017년도 18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STO는 이에 반해서 실제 자산, 실물 자산, 이런 부분들, 실제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을 담보화해서 토큰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발행인이 명확하죠. 발행인이 명확하고 관련된 증권법을 준수합니다. 음악, 미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도 모두 STO의 한 형태고요.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STO는 증권법의 영향을 받는다. 증권법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뭐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얘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이 둘의 장점을 섞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규모는 IPO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대신에 얘는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제대로 된 금융 상품으로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 ICO와 틀리게 STO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개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최근 ETF를 신청하고 큰 화제를 낳았던 블랙록, 이 블랙록은 작년 22년도에 그전에는 비트코인 별로다, 자기들 관심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22년도에 들어오면서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토커나이제이션. 이 STO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들 외에도 수많은 STO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새로 얘기 드리는 게 STP입니다. STPT가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STPT 얘기할 때도 이미 그 해당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 매매 분석할 때도 이 내용들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SDP 네트워크는 자산 토큰화 표준 프로토콜로서 사용자들이 개인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SDP 토큰은 SDP 네트워크 내에서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이나 토큰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비용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SDP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자산을 쉽게 글로벌하게 유통할 수 있게 디지털 자산화의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또한 조금 지난 소식인데 여기 화면에도 나오듯이 22년도 3월 30일자로 삼성 블록체인 원래 D앱으로 공식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또 이때 시세 분출이 있었죠.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고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포함 17개국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폰에 탑재됨으로 해서 이렇게 좀 효과가 그때 당시에 컸습니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렇듯 규제의 명확성으로 STO 분야에서 전통 금융의 유입과 함께 크게 성장될 분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 확립, 규제 속에 큰 성장되는 분야가 또 있죠. STO와 더불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송금 라이센스입니다. 송금 라이센스예요. 실제로 많은 국가와 기관들은 디지털 화폐 중에 하나인 CBDC 개발에 착수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송금 라이센스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저희 올려드렸던 영상 다가올 리플 메탈을 대비하라, 스텔라 루멘, 메탈,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5월 22일 날 올린 것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주목할 암호화폐 리플, 스텔라 루멘, 아요타 이렇게 내용들을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최근 일부 승소한 리플에 대한 판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SEC 리플 케이스는 토큰이 투자 계약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별개의 자산으로 나눠진다는 사실 입증한데 기념비적인 사례다. 이제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죠. 앞서 발의했던 증권 투명성법이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국 가치에 맞는 규제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7월 14일 날 나왔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SEC 측에다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리포트를 달라고 했는데 SEC가 뭉개고 있어요. 이런 판결과 더불어서 이제 국가 간 결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송금 라이선스 분야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프로젝트 대표적인 게 메탈이죠. 리플과 메탈입니다. 리플, 스텔라, 루멘 그리고 메탈이죠. 이 외에 또 알려드리는 프로젝트가 첫 번째가 펀디엑스입니다. 펀디엑스도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펀디엑스. 자, 이런 펀디엑스는 각 상점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기, 우리 흔히 보는 포스기죠. 포스기하고 연동돼서 작동하는 결제용 암호화폐입니다. 이 펀디엑스가 제공하는 모바일 지갑하고 카드를 통해 누구나 암호화폐 결제와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결제용 블록체인 프로젝트답게 펀디엑스는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펀디엑스는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협회,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 그리고 엑스포스 컨소시엄, 스위스 홍콩 핀테크 협회, 스위스 핀테크 금융협회들과도 협약을 맺었고요. 올해 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 로드맵을 보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스페인 및 캐나다의 화폐 마스가 싱가포르 통화청입니다. 스페인과 캐나다의 화폐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진행 중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결제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죠.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서는 중요한 관점이 뭔가 레거시 금융, 기존의 금융기관하고 금융정책당국하고 연계성, 그리고 이를 위한 라이센스 취득 여부를 살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한가름이 날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한가람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펀드 이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티커는 CRO죠. 이미 리플 메타를 대비하라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도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이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또 하나죠. 크립토닷컴. 크립토닷컴에서의 기본 결제 통화고요. 비자 카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신용카드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캐시백으로 이런 크로노스를 수령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메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리워드용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워드용으로 유틸리티 토큰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사용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언급했던 대로 아마존 웹 서비스, 삼성전자와 협업 이외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크립토닷컴이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을 또 알렸습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부분은 싱가포르 통화청 있죠. 펀디엑스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 통화청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에 대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 라이선스를 통해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싱가포르에 확장이 가능해졌고 이 외에도 프랑스, 영국, 그리고 호주, 대한민국 등의 국가들과도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 작업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안의 편입 속으로 조금씩 진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의 명확화, 이번 리플의 법적인 소송에 대한 부분, 승소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물밑에서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규제의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전통 금융시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STO 시장과 이런 송금 라이센스의 두 가지 비즈니스가 메인 테마가 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CBDC하고 연결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상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이렇게 STO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 하나 더 소개해드렸고 송금 라이선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2개를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기존의 리플 메타와 STO 영상을 먼저 메인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을 서브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주간 이슈는 이렇게 STO 영상의 2탄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올려드렸던 리플 메타를 대비하라고 했던 요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아이머니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